코로나19 29번 확진자가 지하철을 타고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을 다녀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 확진자와 지하철에 동승했던 승객들은 밀접 접촉자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올바른 대처법이 뭔지 알아봤습니다. 의정부시는 지역 내 2개의 대학교의 개강 일시가 다가오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 유학생 보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상당수가 신천지 교인들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도내 신천지 시설을 전수조사하겠다면서 신천지 측에는 모든 예배당을 폐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지역에선 코로나19 사태 한 달이 넘도록 확진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사는 29번 확진자가 지하철을 타고 이 지역들을 지나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확진자가 지하철을 탔을 당시 동승했던 승객들은 접촉자 추정망에서 빠져 있어 불안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방역대원들이 역사 내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사람들의 손이 많이 닿는 출입문 손잡이, 에스컬레이터 레일, 그리고 의자까지 꼼꼼히 소독합니다. 서울에 사는 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가 이 역을 지나갔다는 게 뒤늦게 알려진 뒤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체적으로 도포해서 살균 소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9번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이동 동선입니다. 서울 광복구 일대 병원과 약국을 주로 다녔는데 2월 5일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동대문역에서 의정부 녹양역을 왕복했고 7일엔 동두천 소유산역까지, 10일엔 양주 덕정역을 오갔습니다. 이 중 역사 밖으로 나간 건 한 차례고 나머지는 모두 역사 안에서 이동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9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수가 17일 기준 11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했던 병원이나 약국의 직원 또는 환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확진자가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을 당시 같은 칸에 동승했던 승객들에 대한 정보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한 환자에 대한 건 저희가 내역을 받은 게 없어요. 확진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 밀접 접촉자를 특정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진 환자 찾아서 동선 찾고 CCTV 해서 이제 밀접 접촉을 찾는데 100%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하철의 특성상 전염의 위험이 있지만 확진자와 동승했던 승객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다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시는 지역 내 2개의 대학교의 개강 일시가 다가오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 유학생 보호,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각 학교의 국가별 유학생 현황과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 귀국한 유학생들의 개인 위생 수칙과 학교의 관리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각 대학에서는 별도 시설을 마련해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한 후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의정부시는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상당수가 신천지 교인들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경기도가 도내 신천지 시설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과 고양, 용인 등 15개 시군에 17개 신천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타 포교 시설까지 포함하면 총 160곳가량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내 신천지 신도수는 3만 2천여 명이고 전국 신도수는 23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신천지 신도들이 활동한 장소를 전수조사한 후 긴급 방역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신천지 예배당을 즉시 폐쇄하고 일체의 집회와 봉사활동을 중단해 줄 것 등을 신천지 측에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홍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에서의 제3자 감염을 의미합니다. 즉,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했거나 확진자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감염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과연 지금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대구에서 벌어진 게 지역사회 감염이죠. 본 거죠.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지금은 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에서만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누구라도 이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미는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안 오더라도 이미 뭐 2차, 3차 감염이 만연돼 있으면은 여행력이 없어도 그런 그 바이러스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지금까지는 초기에 감염자를 특정하고 접촉한 사람을 격리 조치하는 게 가능했었죠. 그러나 이렇게 지역사회에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확산 방지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폐렴 치료 과정에서 감염 여부가 밝혀진 사례가 나오면서 폐렴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구처럼 그렇게 상황이 된 데는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고요. 병원 내 확산 문제 때문에 이제 1인 격리하고 지켜봐야 되고요. 병원 내 감염 사례 있는지 여부는 당연히 확인해 봐야죠.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 앞으로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지금의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일단은 병원을 보호하는 전략들을 해야 되니까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 선제 격리하고 검사 돌려보는 방법으로 병원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기 걸린 환자에서도 뭐 다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감기 환자들 외래 처음부터 오지 않도록 해서 가벼운 환자들은 좀 집에 쉬도록 하고 그다음에 외래 환자 볼 수 있는 선별의료소만으로 외래 진료 감당이 불가능하니까 1, 2차 의료기관들도 줄여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만 관리했는데 이제는 이제 모든 증상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또 약간 뭐 작전을 바꿔야죠. 뭐 대처 방지물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마스크 쓰고 뭐 손 씻고 하는 거가 이제 제일 필요한 거니까요. 감기 조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사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은 코로나19,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불안감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차분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마스크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증상이 있을 시 1339 또는 지역 보건소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으로 바로 찾아가야 하는지 전화부터 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대처법을 김단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인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은 독감이나 일반 감기의 증상과 비슷합니다.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은 코로나19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염이 의심된다고 병원부터 찾는 건 피해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했다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의료기관이 폐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구 확진자들 가운데 일부는 병원을 먼저 찾았고 결국 주요 병원 응급실 폐쇄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나 중증 환자 등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했을 시에 병원 입구로 바로 진입하지 않고 선별진료실에 가가지고 선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하는 게. 그렇다면 의심 증상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하루 이틀 정도는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몸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으로 신고합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 중국어와 베트남어, 영어 등 20개 외국어 통역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7.5도 이상이거나 아니면 기침, 이런 기침 등의 그런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내원하시지 말고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아니면은 지역 보건소로 연락하셔가지고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검사가 끝나면 자가 격리 상태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결과 발표까지는 6시간에서 최대 이틀이 소요되며 양성 판정이 나오면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등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한 주간 경기도의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우려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편 장애인을 현혹해 분양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습니다. 한 주간 경기도 소식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가 대구, 경북은 물론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경기도가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천 국방어학원 앞 도지사 현장 상황실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갖고 위험 영역에 대한 관리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폐렴 환자 전수조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재 파악된 873명의 폐렴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중증 장애인을 꿰어 아파트 특별 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부동산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장애인 단체 대표 등 10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의 한 장애인 협회 대표로부터 소개받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아파트 특별 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된 뒤 떴다방을 통해 각각 1,2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부정 청약이나 불법 전매를 한 경우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가 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과 관련해 진료 방해와 진료 기록부 조작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아주대 병원에 대한 2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반장으로 도 감사관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이 참여한 조사반은 오는 28일까지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조사반은 중증 외상 환자 진료 방해와 진료 거부, 진료 기록부 조작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기지역 화폐가 올해 8천억 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산후조리비 등 정책 발행으로 2,877억 원, 도민이 직접 구매하는 일반 발행은 5,123억 원이며 지난해보다 61% 높아진 규모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지역화폐 확대를 위해 신규 정책 수당을 추가 발굴하고 모바일 간편 결제 확대와 명절 등 10% 할인 이벤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내 발행된 지역화폐 5,600억 원 가운데 83%가 일반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골목 상권에서 사용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위협하고 있는 건 국민의 건강뿐이 아니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침체에 빠진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 공직자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구내 식당 대신 지역의 식당을 이용하고 이천 지역 농산물 구매 촉진과 관광지 방문 운동도 벌입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청 안에 있는 구내식당입니다. 식단표를 보니 금요일은 휴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매주 금요일은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처음에 다소 약간의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우리 지역 경제와 그리고 우리의 그 국민들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루 평균 도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공직자는 1,000여 명. 이들이 인근 식당이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한 달에 3천여만 원이
지역 상권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30~40%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매출이. 도처에서 금요일이라도 구내식당에 한 번씩 쉬어주면 지역으로는 도움이 되죠. 경도는 우환교민 임시생활시설이 있는 이천시 지원에도 나섭니다. 이천 지역 농축산물 판로 지원을 위해 구내식당 식재료를 이천 상품으로 우선 구입하고 청사 내의 토요 장터나 상설 판매관을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도 주간 행사를 이천 지역에서 열고 주말엔 이천 관광지 가기 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을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과 상인들의 그러한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에도 가정의 날 정시퇴근과 집단 유연 근무제 등을 통해 지역 상권 소비 촉진을 이끌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슈 TV 최창순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주요 선거 정보 제공을 위한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학교 내 선거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 김은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학교 안의 선거법 교원편입니다.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확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복 입은 유권자와 교원 등이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운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중 오늘은 교원의 행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학교 안에서 교원은 어떤 행위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교원이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선거에 관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발언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 위반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국공립학교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업적을 홍보한 경우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교원이 학생에게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글, 선거운동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 밖이나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학생에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한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운용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립학교 교원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또는 제85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이 수업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선거관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교원이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또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부를 고지 안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운영 기준을 적극 안내해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교육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